자, 새 파일을 만들어서 할까요? 저 쉬는 시간에 잠깐 그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그 저장 메뉴가 있었죠. 여기서 파일 저장해서 저장하는 메뉴가 있었는데, 저장할 때 형식이 두 가지 형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동안 제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들을 저장한 형식입니다. 문서에 내 타블릿 리파지토리 통합 문서 쪽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확장자가 두 개가 있죠. TWB랑 TWBX랑. 요 차이점 말씀드렸었죠. TWB는 그 차트를 그리기 위한 추출된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TWBX라고 하는 파일보다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작고요. TWB는 타블로 워크북이란 뜻이고, 그 다음 TWBX는 타블로 워크북 패키지. 아마 X는 뭐 익스텐디드 뭐 그런 의미 정도로 X를 더 붙인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보통은 타블릿 워크북 패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압축 파일 형식이고요. Z 파일 형식이고 그 압축 파일을 풀어보면 이 안에는 TWB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가 하이퍼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어요. 얘가 그 엑셀 파일에서 추출한 데이터들,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추출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하이퍼 파일이에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TWBX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작성한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한다.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얘를 공유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만약에 대용량의 그런 데이터들 같으면, 뭐 빅데이터, 뭐 몇 기가가 되는 그런 데이터들 같으면, TWBX로 배포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TWBX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 그럼 그 사람은 타블로에서 얘를 그냥 여시면 돼요. 타블로에서 그냥 얘를 여시면, 그 또 데이터 추출 과정 없이 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차트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 저장할 때 뭐 TWB로 저장할 수도 있고 TWBX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자, 뭐,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여기 파일 있죠? 새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예 새 창이 뜰 거예요. 새 창이 뜰 거고 기존에 했었던 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음.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문서 2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문서 1, 2 아마 이렇게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질 거예요. 그다음에 비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죠. 비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고 데이터 아직 연결 안 돼 있어요. 데이터를 연결하시는 방법은 여기에서 데이터 연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왼쪽 상단을 보시면 여기가 그 대시보드로 가는 그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페이지. 그러니까 요 타블로 아이콘처럼 생긴 거를 클릭하시면 대시보드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데이터를 연결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 대시보드가 시작 화면 있잖아요. 시작 화면. 음. 여기 요걸로 하시면 요걸로 할까요, 우리? 네. 자, 데이터 연결하시게 되면 이 창이 뜨죠. 이 창이 뜨고 엑셀, 텍스트, 제이슨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는 엑셀 파일 할 거고요. 그래서 엑셀 파일은 똑같은 거 사용할게요. 데이터 원본에 있었던 슈퍼스토어라고 하는 거를 열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니까 그 데이터 원본 판넬이 생겼고 여기 슈퍼스토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업 공간이 있는데 이 작업 공간에 어떤 테이블 가지고서 작업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오더스 이렇게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오더스를 끌어서, 뭐,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도 봤고 어제도 봤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면 20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고요. 9,994개의 행을 가지고 있어요. 필드는 이렇게 20개가 있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잠깐만, 보시면요. 이렇게 드래그가 안 되지? 나 지금 드래그가, 마우스가 너무 큰가? 네. 자, 필드 이름들과 그 다음에 유형들이 있어요. 샵은 숫자, ABC는 문자열, 그 다음에 달력 모양 있는 거는 날짜, 그 다음에 지구본 모양은 지리적 역할, 어, 지리적 정보, 위도 경도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필드들이고요. 자, 여기 필드 이름을 보시면은요, 어, 이 필드 이름들은 실제 테이블에 만들어져 있는 필드 이름들 그대로, 그 순서대로 지금 필드 이름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고, 필드 안에 론지튜드나 라티튜드, 위도, 경도가 있나요? 라티튜드, 위도고, 론지튜드, 경도인데 정보 없죠. 여기 테이블 보세요. 테이블에도 위도, 경도 정보는 없어요. 그죠? 위도, 경도 정보는 없어요. 음. 어, 주소 부분에 요렇게만 있죠. 요렇게만 있어요. 대한민국 호남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수도권 경기도, 뭐 대한민국 영남 경상북도 요렇게만 있죠. 이렇게만 있고 이 테이블 어디에도 어 그 위도나 경도 정보는 없어요. 이 지리적 역할은 타블로가 이 필드에 있는 값들을 보고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 워크시트를 가볼까요? 자, 시트 1번. 우리가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시트 1번 이렇게 가볼게요. 시트 1번 가보시면은요, 여기는 필드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어요. 필드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 20개보다 많아요. 그죠? 앞에 데이터 원본에서 보셨던 필드의 개수랑 시트에서 데이터 패널에서 보는 그 필드의 개수는 달라요. 자동으로 생성된 것들이 있어요. 카운트, 자동으로 생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경도, 자동으로 생성된 거고요. 위도, 자동으로 생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엑셀 파일을 데이터 원본을 연결을 했을 때 타블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로 그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컨트리 그 나라 이름이 있었죠. 나라 이름이 지리적 역할이 자동으로 부여가 됐던 거고요. 부여가 됐던 거고 리전, 시도, 시군구 이 부분은 그 자동으로 아직 부여가 되어져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지도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드롭다운 리스트, 지리적 역할, 여기에서 시군구냐, 시도냐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거의 그 애매한 그런 정보들을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위도 경도 정보하고 매칭을 시켜줘요. 예, 어제 했었던 게 이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자동으로 생성된 그런 필드들도 있다. 자동으로 생성된 필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생 변수를 더 추가할 수도 있다. 타블로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필드 변수들도 있고, 우리가 파생 변수를 추가해서 계산된 필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우선 제목에다가 쓸까요? 여기 제목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누적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오늘은 거의 막대 그래프 위주로 할 겁니다. 다양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막대 그래프를 뭐 세로로도 그려보고, 가로로도 그려보고, 그리고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중축. 이중축을 이용하면 막대 그래프를 어떻게
더 그 고급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느냐? 뭐 고급 기능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고급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막대 그래프 하나로 어떤 더 많은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그 이중축, 막대 그래프와 이중축을 이용해서 그런 예제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우선 그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매출액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매출액. 매출액은 세일즈예요, 세일즈. 매출액을 그리시는 방법은 얘를 직접 드래그 해가지고 행에다가 갖다 넣는 방법. 행에다 갖다 넣었으니까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막대가 이렇게 세로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아니면 얘를 열선반에 갖다 넣으면 가로막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네. 그리고 여기 숫자들은 이거 뭐예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세일즈의 썸, 세일즈 썸을 계산을 한 거예요. 세일즈 썸을. 그러니까 아까 9,994개가 있었죠. 9,994개의 세일즈를 다 더한 거죠. 다 더하면 숫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 숫자 하나를 여기다가 어떻게? 막대로 그린 거죠. 막대로. 그래서 열에 갖다 놓느냐, 그러면 아니면 행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수직, 수평,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 자, 얘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제가 드래그를 했어요. 이렇게 드래그를 했더니 여기까지는 넣을 여기 마우스 표시 한번 볼까요? 자, 음. 얘를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이 마우스 밑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드랍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근데 바깥으로 가져가면 X자 표시가 보이죠? 요거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넣을 수 있다, 여기는 지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꺼내버리면 삭제가 돼요. 간단하게.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세일즈를요, 더블 클릭만 하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만 하시면 타블로가 판단을 내립니다. 얘를 행 선반에다 갖다 넣을까, 열 선반에다 갖다 넣을까, 이거를 타블로가 선택을 해요. 음. 기본 동작을 이 기본 동작은 대부분의 제일 많이 그리는 차트 위주로 얘가 하겠죠. 그러니까 가로막대보다 세로막대를 더 많이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선반에다가 자동을 갖다 넣어요.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거를요, 고객군별로, 세일즈의 합계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군은 몇 가지 고객군이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방법은요. 자, 여기 그 위쪽에 불연속 변수들이 있어요. 커스터머 세그먼트라고 하는 게 있죠.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음, 알아서 넣어주죠. 더블 클릭하니까 어디다 넣었어요? 열 선반에다가 넣었어요. 열 선반에다가 열이니까 컬럼이잖아요. 컬럼. 이렇게. 그래서 개인 고객에 대한 판매액 합계, 기업 고객 판매액 합계, 홈오피스 판매액 합계라고 만들어질 거예요. 어, 이게 기본 동작이고요. 이게 기본 동작이고, 어, 여기서 저는 이거는 카테고리별로 막대를 구분해서 그린 거잖아요. 이거는 카테고리별 막대 그래프란 말이에요. 저는 뭘 그리겠다고 하냐면 누적 막대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대 하나에 개인 고객도 표시하고 기업도 표시하고 홈오피스도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색깔, 색깔. 네. 자, 얘를 그러니까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열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색상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제가 여기 열에 있던 거를 끌어가지고 색상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빨간색 홈오피스, 그 다음에 주황색 기업 고객, 파란색 개인 고객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색상에다가 갖다 놓으죠. 기본 더블 클릭했을 때의 기본 동작은 열 선반에다가 갖다 놓는 건데 열 선반에다 갖다 놓지 않고 색상으로 구분하겠다라고 하시면 막대가 세 개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막대는 하나가 그려지고
색깔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어, 그 타블로의 기능 하나 좀 알려드릴까? 아까 제가 백키를 클릭했어요. 백키. 백키 하니까 아까 색상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하기 전에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열에 있는 상태. 그죠? 자, 뭐 다르죠. 아까랑 다르죠. 드래그 앤 드랍을 한 것 같은데 막대는 세 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됐죠. 자, 이거는 제가 드래그 앤 드랍을 어떻게 한 거냐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른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한 거예요. 자,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을 하느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느냐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랍은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있던 거 그대로 남겨두고 똑같은 필드를 어디에도 넣겠다, 색상에도 넣겠다예요. 그러니까 컬럼으로도 그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구분이 되고 색깔로도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구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남아있고 여기에도 색상에도 새로 추가가 되고 컨트롤 키는 두 군데에 다 남아있게끔 드래그 앤 드랍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컨트롤 하고서 드래그 앤 드랍 한 적이 있었는데 이중축 만들 때. 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옆으로 드래그 앤 드랍.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옆에 하나가 더 이렇게 생기죠. 이런 것처럼. 다시 백을 할게요. 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복사가 되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냥 그 키보드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은 여기 있는 거를 빼서 선반에 있던 거를 빼서 이쪽 선반으로 갖다가 놓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렬 순서가 아마 이 순서인 것 같아요. 개인, 기업, 홈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가나다라 순서로 색깔 칠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 가나다라 순서로 색깔을 칠한 것처럼 보이고 그 도구 설명, 툴팁을 보면 개인 고객 세일즈는 일십, 백, 천만, 십만, 도만, 천만, 억이죠. 1억 4천, 그 다음에 여기는 8,550만, 그 다음에 여기는 52만, 뭐, 요렇게, 아니다. 100만인가요? 100만? 예. 천만? 예. 천만이죠. 예. 제가 좀 숫자에 좀 약해요.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여기를 위쪽에 보시면 정렬이 있어요. 내림차순 정렬, 오름차순 정렬이 있습니다. 요것도 정렬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오름차순 정렬을 한 거예요. 오름차순. 오름차순 정렬을 하니까 제일 위쪽에 판매액이 제일 적은 거. 그 다음에 판매액이 두 번째인 거. 그 다음에 판매액이 큰 거. 그래서 판매액이 점점 커지도록 막대를 배치를 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누적 막대가 하나밖에 없더라도 이렇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세일즈를 행선반에다 갖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세그먼트는 색상 선반으로만 갖다 넣었어요. 그리고 정렬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얘를요. 음, 전체 데이터를 다 보지 말고요. 연도별로만 볼게요. 똑같은 막대를 연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라고 하는 거는 날짜 타입을 보시면 되겠죠? 날짜 타입을 보시면 될 거고요. 어, 날짜는 아마도 오더 데이트하고 딜리버리 데이트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오더 데이트, 오더 데이터를 열선반에다가 갖다 넣어 볼게요. 열선반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으시면, 기본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에, 막대 그래프로, 선 그래프로 그려줍니다. 선 그래프로. 그러니까 시계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계열처럼.
시계열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시계열처럼. 개인 고객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만약에 월별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었어요. 여기.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어서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연과 분기가 같이 나와요. 연과 분기가 같이 나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컬럼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은 2018년도 안에 1분기, 죄송해요. 1분기, 2분기,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컬럼이 연도와 그 다음에 분기로 또 이렇게 나눠진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자, 얘는 빼버릴게요. 다시 마이너스 여기 다시 한번 그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아까 생겼던 거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얘를 이렇게 그 시계열처럼 막대로 그리고 저기 선으로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막대로 그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거는 마크만 바꿔버리면 되겠죠. 여기 마크로 오셔가지고 자동으로 선이 선택이 됐는데 얘를 막대로만 해버리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려지게 됩니다. 네,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타블러는 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연이나 월이나 일과 같은 그런 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려주는 차트가 자동으로 선택되는 차트가 선 그래프를 이렇게 찾아주는데 우리가 그거를 막대로 바꿔주게 되면 막대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크기 조금만 조절할게. 너무 두꺼워 보여서.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고객 세그먼트별로 판매액, 세일즈죠. 판매액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2018년도는 보다 2019년도가 판매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랬다가 2020년, 2021년 성장하고 있죠.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그래프만 있으니까 너무 밋밋해요. 너무 밋밋해서, 이제 마우스를 올리지 않더라도, 여기에 판매액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거는 뭐예요?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텍스트는 여기 선반을 보시면 여기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블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판매액을 레이블로 쓰고 싶으시면 세일즈를 가져다가 레이블에다가 드랍. 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색깔은 얘가 자동으로 매겨지네요. 어떤 데는 흰색, 어떤 데는 검은색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매겨지게 되고 물론 이거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그죠? 뭐 여기 1억이라고 나오고 있고 1억 5천이라고 나오고 있고 3억 2천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9천만 원, 1억 5천, 3억 2천. 그 다음에 1억 2천, 2억 5천, 3억 5천. 이런 식으로 레이블들이 표시가 됐습니다. 이 레이블의 그 폰트 크기나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하고 싶으시면 여기 선반에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레이블이에요. 여기를 서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드롭다운 리스트를 펼치시면 여기 서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서식을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폰트 종류도 바꾸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폰트 종류를 바꾸는 곳에서 글자 크기도 바꿀 수가 있네요. 여기서 글자 색깔까지도 바꿀 수가 있네요. 그죠? 음.
여기 아예 흰색으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흰색을 클릭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아까 어떤 거는 흰색이었고 어떤 거는 검은색이었는데 전부 다 흰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까는 그 타블로가 배경 색깔에 따라서 아마 뭐 진한 배경이냐 옅은 배경이냐에 따라서 흰색과 검은색을 자동으로 그 선택을 했었었다면 지금은 전부 다 동일한 색깔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를 뭐 검은색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흰색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자동으로 놔두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볼드체로 바꿀 수도 있고, 이탈릭체로 바꿀 수도 있고, 그쵸? 네. 뭐 원하는 형식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숫자 표시 형식 있죠? 총계, 총합계, 숫자, 여기, 숫자. 아까 읽기가 조금 어려웠잖아요. 어, 표준, 사용자 지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수점을 몇 자리까지 표시할 거냐? 지금 여기 보시면 소수점이 표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두 자리까지. 요거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이거 표시되는 건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컸을 때, 천 자리 자를 때, K를 붙여주면 공색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공색에 빠져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0만, 밀리언. 그럼 동그라미 6개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공 6개 빠져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빌리언, 10억. 그럼 공 9개 빠져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뒤쪽에 빌리언을 붙일 거냐, 밀리언을 붙일 거냐, 킬로를 붙일 거냐, 뭐 이렇게 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없음을 선택하면 숫자 전체가 그냥 다 보입니다. 뭐 소수점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수점을 안 보여줄 수도 있고. 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글꼴이라든가, 맞춤도 한번 볼까요? 맞춤. 맞춤을 보시면, 세로 부분 볼게요. 세로 부분, 위쪽, 아래쪽, 아래, 중간, 아래, 요거 적용이 안 되는군요. 어, 아마 이 누적으로 그려서 그런 건가? 어, 네. 지금 여기서는 그냥 자동으로 나누고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요 한가운데 이렇게 지금 레이블은 들어가 있네요. 네. 그죠? 네. 여기서 여기서 요렇게 직접 바꾸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드랍다운해서 서식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뭐, 변경하셨으면 이렇게 해서 닫으시면 돼요. 닫으시면 되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표시를 할 거예요. 한 가지를. 뭘 표시를 할 거냐면, 전체 판매 금액, 지금 고객 군별로, 커스터머 세그먼트별로 판매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어요. 1억이다, 1억 5천이다, 3억 2천이다라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요거 다 더한 거는. 요거 다 더한 거는 툴팁에도 안 나오고요. 그죠?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물론 대략 이거 6억이구나. 여기는 6억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죠. 여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뭐 대략 얘가 6억 9천이면 5억 9천이면 얘는 한 5억 7천이나 5억 8천. 그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7억이니까 뭐 7억 2천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는 거의 9억에 근접하죠. 예.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지만 어, 이 위쪽에다가 이 위쪽에다가 전체 판매액 합계, 2018년도에 판매액 합계를 여기다가 써주고 싶고 여기는 2019년도에 판매액 합계를 더 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중축을 쓸 거예요. 네. 연도라고 하는 거를요. 아까 우리 그 이중축을 만드실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드래그 앤 드랍. 잠시만요. 행선반? 죄송해요.
요거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얘를 끌어버리면 연도가 더 옆으로 나오는 거여서 합계를 할게요. 합계. 합계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합계를 옆으로 갖다가 끄세요. 자, 똑같은 그래프가 복사가 되죠. 그죠? 네. 여기가 첫 번째 행. 요 부분, 선반의 요 첫 번째가 이 첫 번째 행을 의미를 하고요. 선반에 있는 두 번째가 두 번째 행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똑같은 그래프를 그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크 부분을 보시면 마크가 이제 전체가 있고 합계가 있고 합계 2번이 있어요. 이 합계 2번이 뭐냐면 요 아래쪽에 그려진 거. 자, 요거 이해되시죠? 어. 자, 여기에서 위쪽에 있는 거는 세그먼트별로 그대로 남겨둘게요. 남겨두고 아래쪽에서는 고객 세그먼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색상에 넣었던 고객 세그먼트를 지워버릴게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막 합계 2번이라고 되어져 있는 마크 카드에서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냥 밖에다가 끄집어내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세그먼트가 없기 때문에 색깔로 표시를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표시가 되는 거고, 막대 하나로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지금 합계가 레이블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잘 안 보이죠? 다시 여기에 텍스트, 합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거 새로 넣을게요. 그냥 얘도 빼버리세요. 얘도 음, 빼버리고, 그냥 전체 세일즈를 레이블에다가 다시 한번 갖다 넣으세요. 근데 표시가 안 되는군요. 표시가 안 되고, 서식을 바꿔볼까요? 레이블 서식을 바꿔볼게요. 아까 글자 색깔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여기. 그 위쪽에서 제가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했었던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를 글자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하니까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됐죠. 어, 위쪽에 표시가 됐고, 글자 크기 뭐 10으로 하고, 어, 이탈릭은 빼고 볼드로만 남겨볼게요. 음. 자, 이 위쪽에 전체 그 판매액 합계가 5억 8천, 5억 7천, 7억 3천, 8억 8천이라고 표시가 됐어요.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식을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요. 간단한 것들은 여기에서 레이블,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텍스트, 뭐 그 다음에 여기 글꼴,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조금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만들어진 위치가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이거는 이 레이블의 속성이 이 맞춤 속성일 거예요. 맞춤 속성. 맞춤이 자동으로 되어져 있는데 아래쪽, 중간, 위쪽. 이런 식으로. 요거는 자동이 위쪽에 그리게끔 되어져 있어서 요거는 이 위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었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이중축으로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요 막대랑 겹쳐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겹쳐버리게 되겠죠. 물론 투명도를 주게 되면 아래쪽 막대 위에 뭐 위쪽 막대를 그리거나 그런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굳이 아래쪽에 막대를 그대로 남겨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요. 여기 마커에서요. 막대 대신에 막대 대신에 간트 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발표 자료 보니까 일정 표시하실 때 간트 차트 쓰신 분
쓰신 조 있었던데. 간트 차트라고 하는 거를 모르고 쓰셨네요. 간트 차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간트 차트랑 보통은 그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때, 프로젝트 관리할 때, X축에다가 일정, 1일, 2일, 3일, 4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할 일들, 뭐 회의한다,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뭐 설계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뭐 구현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테스트한다, 테스트는 구현과 동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요렇게 일정 정리해서 발표하신 팀 있지 않아요? 요런 형식으로. 이게 간트 차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간과 그다음에 할 일들, 그 태스크들 그거를 막대로 어떤 태스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태스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태스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그 선을 이용해서 그리는 그런 거를 선이나 막대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를 간트 차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막대 대신에 간트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2018년도 판매액 그냥 선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선 하나로. 2019년 판매액, 2020년 판매액, 2021년 판매액. 근데 막대가 사라져 버린 거죠. 막대의 크기는 살짝 있기는 있어요. 그죠? 약간의 그 막대 크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고 두 개의 축이 있어요. 위쪽 축, 아래쪽 축,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축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상관없어요. 오른쪽 클릭. 이중축이라고 하는 거 있죠. 클릭. 이렇게 하면 합쳐집니다. 둘 다 세일즈예요. 여기도 세일즈, 여기도 세일즈. 여기도 세일즈고, 여기도 세일즈고. 막대 그래프와 간트 차트가 서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고객 군별 판매액과 커스터머 세그먼트별 판매액과 전체 판매액이 같이 보여요. 자,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전체 판매액이면 막대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하면 계산기로 한번 더해 보실래요? 아마 이 숫자가 맞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선은 막대보다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왼쪽 축 볼게요. 900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900이 있는 위치가 여기예요. 그죠? 근데 오른쪽 축을 볼까요? 오른쪽 축 900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이해되세요? 어, 그러니까 두 개의 차트를 합쳤는데, 똑같은 900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900 밀리언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그 위치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해결하시는 방법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상관없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축 동기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축의 스케일을 맞추겠다예요. 축의 스케일, 왼쪽과 오른쪽 축의 스케일을 맞추겠다가 축 동기화입니다. 요거 클릭. 이제 맞죠? 꼭대기에 올라가 있죠.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 900 밀리언 위치를 보시면은요. 이제 이 900 밀리언의 위치를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서로 높이가 맞죠? 이게 축 동기화예요. 축 동기화. 네, 이렇게 해서 어, 그 막대 두 개의 그 차트를 그린 거예요. 막대 그래프하고 간트 차트를 그려서 이거를 이중축으로 합쳐주게 되면 세그먼트별 세그먼트별 합계를 막대로 표현하고 요거 전체를 합친 거를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약간 회색으로 살짝 보이는 거는 이 선의 색깔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선의 색깔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그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학교잖아요. 여기서 색상으로 가셔가지고 색상을 바탕색이 흰색이죠. 그러니까 흰색으로 해버리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까 회색처럼 보이는 거는 사라질 겁니다. 물론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약간 얇은 선이 보이는데 그거는 간트 차트 때문에 보이는 거고 마우스가 없을 때는 회색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사라져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정리하실 수 있으시고 이제 이 두 개의 축은 굳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 숫자들이 이미 다 써져 있으니까 괜히 축을 써주면 보기만 안 좋을 뿐이어서 얘는 어, 머리글 표시. 음,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머리글 표시라고 하는 게 체크가 돼 있는데 여기를 체크를 해제. 그럼 없어지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머리글 표시. 이게 축을 표시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해제를 해버리시면 그냥 깔끔하게 연도 그다음에 판매액 이렇게 그냥 바로 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하고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간트 차트 두 개를 이중축으로 합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두 개의 그래프를 이중축으로 합친다. 그 다음에 합친 다음에 서로 축의 스케일을 동기화해서 맞춰준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